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가끔씩 수학 학습법에 대한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댓글들을 살펴보니까요,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여기 끄적, 뭐 저기 끄적 이렇게 풀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를 이렇게 차근차근히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막 풀다 보니까 문제를 다 풀었는데도 내가 쓴 답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수학 노트를 쓰라는 겁니다. 이 수학 노트는요, 수학 연습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높다 하더라도 아마 주어진 그 칸 안에는 대부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3학년 이상의 심화 문제부터는요, 문제집에서만은 다 풀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문제가 너무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풀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식도 많이 써야 하고 하다 보니까 수학 노트에 풀이를 하는 방법들을 좀 익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학년, 6학년은 당연히 수학 노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 좌표도 필요하고요. 도형을 그려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수학 노트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공부 잘하는데 뭐 좋은 연필 필요해요? 아니 뭐 좋은 노트 필요해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런 아이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같은 값이라면 그냥 일반 노트에 쓰는 것보다는 수학 노트에 하면 왠지 이건 수학하는 노트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공부가 잘 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 노트를 하라는 얘기는 꼭 어떤 노트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면지 사용해도 되고 A4지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수학 노트를 쓴다면 어떤 수학 노트들이 있는지 한번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가장 권장하는 수학 노트의 형태는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보이시나요? 짜잔. 이렇게 네 칸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초등 아이들에게는 처음에 권해요. 왜냐하면 초등 아이들은 처음에 어때요? 글씨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고요. 그리고 글씨도 굉장히 크게 쓰죠. 이건 저희 아이가 했던 건데 제가 글씨 못 썼어요. 잘 못 쓸 때라서 이렇게 글씨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한 칸에 하나의 식을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할 때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3학년 정도에는 연습을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학 노트에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게 되면 오답이 어디서 생겼는지 금방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3, 4학년 친구들은 그림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아요. 줄이 없는 것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글씨를 또는 식을 좀 정갈하게 쓰는 바로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줄노트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줄노트인데 어떻죠? 4분의 1씩 구분이 가 있죠. 구분이 있는 게 저는 좋은 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구분이 없다면 부모님께서 구분을 이렇게 그어 주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구역에 한 문제씩, 한 문제의 식을 쓰고 답을 하게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줄이 있다 보니까 식을 딱딱 맞추어 쓸 수가 있겠죠. 아마 이 정도의 훈련은 저는 5, 6학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4학년 이상 아이들도 아마 선행을 좀 해서 더 상급 학년에 진도를 나가는 친구는 워낙 식을 좀 꼼꼼하게 써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줄이 있는 노트를 쓰시는 게 아이들의 좀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형 문제, 그려야 되는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런 방학 노트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뭘 하죠? 오목을 두죠. 오목 들 수도 있죠. 가끔씩.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직선, 수직선, 뭐 평행사변형, 뭐 이런 거 도형 같은 것도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요. 수선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조선을 그어서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작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익힐 때는요. 이렇게 방안 노트가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각도 같은 거 그려볼 때 있잖아요. 이럴 때도 전 도움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노트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학년 진도 이상부터는요. 아마 중등에 해당이 되겠죠. 그럴 때에는 바로 2분의 1 이런 노트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줄노트지만 가운데 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한 문제를 식을 세워서 풀고 확인을 하기에 너무 좋다.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아이들 중에서는요, 이 줄이 있는 게 거슬리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코칭했던 아이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줄이 없고 가운데 이렇게 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런 수학 노트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런 노트가 더 맞을 수도 있겠죠. 대신에 만약에 글씨를 만약에 삐뚤삐뚤 쓴다. 아니면 줄을 뭐 이렇게 막 나고 쓴다. 줄 맞춰 못 쓴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사실 이런 노트보다는 줄이 있는 노트가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줄노트로 연습을 저는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학 노트 종류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제 궁금한 거는 또 그걸 거예요. 그럼 그거 어디서 사요? 어디 브랜드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동네에 큰 문구점을 가세요. 큰 문구점 가시면 웬만한 수학 노트 종류별로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말고요. 직접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고 내 아이가 쓰고 싶은 그런 노트들을 골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학 노트 그렇게 뭐 종류별로 쓴다고 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쓰고 그다음에 수학을 잘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효과는 있어요. 어떤 가이드가 있잖아요. 선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웬만하면은 그 가이드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아주 꼼꼼하게 적으려고 노력을 한다. 수학 노트는 이런 줄이나 가이드 있는 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학 노트 뭘 살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그 문제 수준에 맞춰서 충분히 풀이 과정을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있는 수학 노트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이렇게 수학 노트 보면요. 이렇게 보면 뿌듯해요. 보니까 되게 열심히 풀었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들을 조금 많이 어려워했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수학 노트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아이들의 수학에 대해서 꼼꼼함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꼭 해보세요. 감사합니다.